네,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그리고 기업들의 기술 수준, 그리고 스타트업과 빅테크들의 활용 사례, 그리고 개인 비서 서비스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그 경북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도 이제 해주시고 계시셨는데, 네네. 국내 꿈나무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런 음. 용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네. 실제로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분명히 필요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뭐 일단 정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방송을 나가거나 여러 개 하면 이제 우리 앞에 뭔가 이렇게 가이드가 있거나 혹은 연극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고 대본에 대한 걸 보거나 혹은 이제 어떤 움직임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뭐 프롬프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는 글 자체를 프롬프트 혹은 이제 거기에 있는 보여지는 기계를 이제 프롬프트 기계라고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프롬프트에 엔지니어링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처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제 잘 구조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그 프롬프트가 과연 엔지니어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챗GPT를 쓸 때 우리가 그냥 대화하면 되니까, 아니 왜 굳이 뭐 대화를 하는 거 누구나 검색어 칠 수 있는 걸 엔지니어링이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초창기에 검색 시장이 있을 때 검색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 자격증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색에 대해서 뭐 전문 검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이 보편화되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또 거꾸로 검색 시장 자체에서 검색의 퀄리티가 올라가서, 예를 들면은 지금도 구글 같은 데서 뭐 파일 타입 뭐 이런 식의 명령을 치면 뭐 PDF나 PPT 파일을 이제 잘 가져오긴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글의 검색 퀄리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명령어를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자연어처럼 뭐 어떤 것의 PDF 정도만 치더라도 잘 가져오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냥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 아니냐, 아니면 이런 게 그냥 쓰는 게 무슨 직업이 되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B2C적인 관점이고요. B2B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 향후에 뭐 10년, 20년 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 2, 3년 이상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GPT-4를 쓰거나 아니면 챗 GPT를 쓸 때 유료가 있잖아요. 근데 유료를 있더라도 유료는 정액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한 달에 $20를 내고 GPT한테 질문을 10번 하든 20번 하든 30번 하든 상관없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갈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 API 비즈니스를 보면 이미 건당 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챗 GPT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서 기업이 뭔가를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챗 GPT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냐? 챗 GPT가 갖고 있는 대화를 잘하는 API를 땡겨와서 거기다가 본인들의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일부 튜닝을 해서 결국에는 서비스의 형태로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이미 GPT의 구조들을 보면 API를 콜당 단가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액제 구조에서는 당연히 질문을 10번 하든 20번 하든 상관이 없지만, 종량제 구조에서는 질문을 5번 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어내는 거랑 질문을 한 번 해서 얻어내는 거랑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코스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 서비스로의 하나의 명령어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명령어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뭐 크게는 20배, 30배 혹은 100배 이상의 코스트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은 어떠한 명령어를 넣었을 때 그 명령어가 결국에는 GPT한테는 GPT 프롬프트의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또 한 가지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의 문장의 길이를 얼마나 작고 짧으면서도 효율화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챗GPT에 받아오는 토큰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PT가 질문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그 길어진 것도 API 상에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토큰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질문을 너무 길게 쓰게 되면 답변이 아이러니하게 짧게 오기 때문에 얼마나 짧은 길이의 질문에서 효율적인 답변을 받아올 것인가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프롬프트들을 파는 마켓 스토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프롬프트 베이스 같은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를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챗 GPT만을 위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뭐 미드전이라든지 달리라든지 그런 툴에 최적화돼서 너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의 프롬프트를 쓰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돈을 주고 팝니다. 뭐 적게는 1, 2달러에서 많게는 제가 10달러 이상짜리 프롬프트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롬프트를 내가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멋진 그림인데 그게 고양이 그림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단어만 고양이 대신에 강아지로 바꾸면 이제 제가 멋있는 그림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또 달리나 미드전이나 이런 툴에 따라서 또 이 명령어들이 조금씩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사이트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미 넷플릭스 같은 곳들에서 본인들이 이제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만들 때 상당히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 중요하잖아요.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어떤 베스트의 한 편을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볼 수 있는 그것도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가격, 그러니까 한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적당한 돈에 적당한 수준의 중박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특정 타겟들이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게 백화점처럼 많아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 관점에서는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사람들이 뭐 한 번 보고 지나갈 콘텐츠는 넷플릭스 관점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영화에 걸릴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넷플릭스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들의 타겟팅된 사람 어떤 그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는 비슷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작가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그 GPT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설정들을 계속 뽑아주는 그래서 비슷한 설정의 그 드라마의 초안을 뽑아줘서 그거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이미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클라이언트가 넷플릭스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계속적인 설정, 예를 들면 SF에서 이러한 사랑과 관련된 뭐 20회 분작의 어떤 그 드라마의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드라마 초안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제공하거나 혹은 그걸 통해서 초안을 뽑아서 제공하면서 제가 알기로 건당 500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제가 뭐 나중에 이거는 좀 뭐 자료가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신직업으로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 2-3년 이상은 아주 빠르게 고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처음 생겼을 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자들을 필요로 할 때 그 연구자의 수준이 정말로 완벽한 뭐 알고리즘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인공지능의 API들 혹은 인공지능의 서비스들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회사에 맞게 얼마나 튜닝을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 분야에서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직업군에서의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어떤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 관점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과연 그럼 이 상태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뭐 이런 거죠. 이제 스타트업 중에 내가 막 돈이나 다양한 영역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레고 블록이 뭐뭐 있는지부터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레고 블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마치 이제 지금의 대학생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마인크래프트를 보면 자유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정말 그걸 갖고 정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거나 심지어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마인크래프트보다 더 많은
레고 블록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클로바 역시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레고 블록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그림 그리는 것들, 동영상 만드는 것들 이런 수많은 API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블록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만의 어떠한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돈을 주고 내가 가져와서 돈을 확장시키는 유통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픈 소스로 가지고 펼쳐져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렌사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게 그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그 안에서 뭐 사진 20장, 30장을 올리게 되면 뭐 $20가 내고 올리면 그걸 갖고 나만의 인공지능 얼굴 그려줘가지고 그게 애플에서도 앱스토어에서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앱을 만든 그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코어 기술이 많이 있느냐라고 보면 핵심 기술은 대부분 다 오픈 소스로 이제 펼쳐져 있던 스테이블 디퓨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빌리티 AI의 그 API 그 오픈 소스를 가지고 활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다른 곳들이 자신들의 돈을 써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AI의 민주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오픈 소스를 빠르게 비즈니스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의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뭐 10년, 20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3년에서 5년 정도에서 제일 빠르게 비즈니스를 벌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뭐 유료 레고 블록이든 무료 레고 블록이든 빨리 모아서 나만의 비즈니스 만드는 거. 이게 이제 1번일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좀 언어 모델이나 아니면은 지금에 있었던 모델들을 조금 더 튜닝해서 특화하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만 보기엔 너무 작고요. 이제 그거는 글로벌 시장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에서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스탠포드가 뭐 알파카라든지 다양한 언어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핵심은 경량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언어 모델을 쓸 때 엄청난 클라우드 없이도 거의 뭐 스마트폰 한 대에서 돌아갈 급까지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언어 모델의 그 연구에 같이 뛰어들어서 결국에는 경량화되어 있는 영어 언어 모델을 갖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이쪽에 좀 집중해 보는 게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지금 뭐 일종의 청바지 장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드러시에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러시에 뛰어들 때 어떤 분야에서의 청바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그게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컨설팅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빠르게 그냥 자기가 뭐 B2B 기업들한테 SI성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청바지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야. 이게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스타트업 규모에서 혹은 지금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나 클라우드 이런 쪽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이제 뭐 빅테크의 기업에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 보신다면 그런 쪽도 이제 충분히 그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